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 일잘러가 되는 속성 과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하고 싶죠, 다들. 직장에서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야, 나 직장에서 뭐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롤모델을 정하고 부러워하고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공한다는 거는 특히 이제 직장에서나 뭐 어떤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간에 소위 이제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일을 요령 있게 잘하는,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대단히 회사에서 아니면 그냥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싶은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인터뷰한 기자 출신 작가가 쓴 책, 오늘의 교재로 쓰는 책 중에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는 성공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 그 공통점은 뭘까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장에 이렇게 응용해 볼 만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여러분들은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완벽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속도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빨리 예측 불가할 정도로 빨리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1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속도 경쟁력이 없이는 어떤 개인도 기업도 대단히 경쟁력 자체를 갖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거죠. 대기업 CEO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하지만 빠른 결정이 완벽하지만 느린 결정보다 낫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직장에서 특히 스피드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때 더 효율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일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도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팀장급들 아니면 신입사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직장 상사하고의 어떤 이제 얘기를 이제 뭐 지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갖고 가서 점검을 받아라, 이제 이런 이제 강의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스피드에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목표점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한테 지시를 내린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지금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중간에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그냥 나 혼자 붙들고 있는다고 해갖고 이제 해결이 나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일 늦게까지 이제 회사에서 막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제대로 성과가 안 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무능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제 표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라는 거는 막 늦게까지 장시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빨리빨리 중간중간에 체크받아서 가장 윗사람과 세임 페이지 위에 올라가 있게끔 일하는 거. 이게 이제 속도를 결정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막 또 결제 안 해주고 미루고 막 뭉개고 좀 더 검토하자, 뭐 이런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서 스피드를 내야지만 내가 일잘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절에 유능하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오늘의 교재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성공한 사람 중에서 아주 뚱뚱하거나 포금을 하는 사람은 없대요. 골초도 없고. 참 그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중독이잖아요, 사실. 뭐 술도, 알코올도 그렇고, 뭐 담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또 뭐 쇼핑, 뭐 아니면 뭐 전화 장시간 하는 거, 모든 것은 다 이게 나쁜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걸 끊고 싶어도 잘 끊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중독이죠. 그런데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어떤 그런 중독에 빠지거나, 그리고 자기 조절이 안 돼서 어떤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화나도록 뭐
술을 마신다거나 루틴에 없던 일, 갑자기 충동적으로 밤 11시에 뭐 어디로 그냥 우리 바다 보러 갈래? 그러고 간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 내가 너무나 이제 번아웃이 오고 내가 너무나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는 충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어떤 그런 우리의 어쩌다가의 한 번 일탈이 우리의 어떤 그런 업무 효율을 올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그걸 자주 자기 조절이 안 될 만큼 충동적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코 이제 일머리가 있지도 않고 일잘러가 될 수도 없고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세계적인 소설가의 1년이 매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글 쓰고 저녁 때 맥주 마시고 이거를 1년 내내 반복해서 1년에 책 한 권이 나온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조절을 유능하게 잘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욕구를 참는 어떤 그런 충동 조절이 능해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욕구를 이제 내가 충동적인 어떤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참아내는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10 법칙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 법칙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적용하고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10이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의 기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너무 뭐 라면이 먹고 싶어. 갑자기 왜 우리 뭐 TV에서 라면 선전 꼭 밤 11시, 12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럼 이제 내가 배도 고파. 그럼 에이 먹자. 이렇게 하는데 그 충동을 딱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10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10분 후 내가 이걸 먹으면 10분 후에 내 기분이 어떻게 될까?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라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딱 그런 야식으로 뭔가 뭐 치킨이나 뭐 맥주나 뭐 라면이나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시켜갖고 먹으면 처음에 딱 2젓가락까지만 마시고 그 다음부터 후회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2-3젓갈까지만 마시다가 이거 괜히 먹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딱 그때서부터 그게 바로 10분 후 같아요. 내 10분 후 이 야식을 먹으면 내 10분 후 기분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또 기분이 어떤 내가 루저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충동을 막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떤 프로젝트에 아니면 어떤 이제 뭐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에 이제 도전하려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일도 힘들고 막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를 할까 말까 막 망설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 10개월 아까 10 법칙이었잖아요. 10개월 후에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 그때 할 걸.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럼 시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외국어 공부도 지금 내가 이거 영어 공부 하지 않으면 10개월 후에 내가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진로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10년 후에 난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진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30대건 40대건 50대건 간에 내가 10년 후에 어떤 진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 그게 10년 후의 기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참 10년 전에 정말 그때부터 준비하기 정말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하기 싫은 일은 효과적으로 다룬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일을 잘게 쪼개서 인식하는 게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래쪽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뇌를 속이는 거래요. 지루하지 않게. 그 지루하고 하기 싫은 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쓰는데 굉장히 자료도 많이 첨부해야 되고 막 힘든 리포트를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치자고요. 굉장히 분량 많게. 그러면 그걸 그냥 붙잡고 하는 것보다 잘게 쪼개는 거.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나눠놓고 1장은 자, 오전까지 끝내자. 2장은 점심 먹고 들어와서 3시까지. 자, 3장까지 6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4장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은 그럼 2시까지. 이렇게 시간까지 데드라인까지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1장 끝났어. 줄 빡 긋고 시간 맞췄어. 그 다음에 자, 한 장.
자, 오케이, 한 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쪼개면 훨씬 더 줄을 이제 쭉쭉 그으면서 자,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면 대단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고객들한테 이제 전화한다고 쳐요. 그럼 100통 해야 된다고 쳐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눠야죠. 처음부터 쪼개는 거죠.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VIP 10명. 그 다음에 우수고객 30명, 일반 고객 40명, 나머지 굉장히 하위권인 어떤 고객들 명단 나눠놓고, 자, VIP부터 먼저 해놓고 줄 긋고, 그 다음에 우수고객 줄 긋고, 이렇게 쪼개서 하면 훨씬 더 하기 싫은 일이 덜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갈 때도 일단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좀 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이제 일 잘러가 되기 위해서 관심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액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일잘러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내일 내가 또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잘러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응용해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에 성장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수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